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대물과 멋진 승부를 펼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모습을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감성돔이 미끼를 먹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하는 견제와 유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포인트에 내려 같은 채비, 같은 찌미 수심으로 낚시를 해도 옆사람 찌는 계속 들어가는데 내 찌에는 반응이 없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참 말은 못해도 엿, 거시기 이런 단어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채비가 똑같은 지점으로 흘러가는데 누구는 입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첫째, 채비가 흘러가는 형태가 다르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둘째, 미끼의 움직임이 감성돔의 시선을 자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채비를 흘러가게 하는 것은 조류지만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하는가, 그리고 미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사람의 테크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제된 채비는 우선 입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얕은 입질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뒷줄 견제가 입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일수록 또는 게으를수록 원줄을 풀어준 상태로 채비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줄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채비를 흘리면 찌가 선행하고 밑채비가 끌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흘러오는 미끼보다 목줄이 먼저 감성돔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또한 이런 형태로 채비를 흘리면 바늘이 바닥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미끼가 찌보다 뒤에서 흐른다고 감성돔 입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머리를 돌리더라도 찌의 어신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물감을 느낀 감성돔이 바늘을 뱉어버리면 입질이 온 줄도 모르고 미끼만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원줄을 견제해서 미끼가 찌보다 선행하도록 만들면 끌려갈 때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흘러오는 밑밥을 따라 조류를 거슬러 오던 감성돔에게 미끼가 눈에 쉽게 띌 뿐 아니라 원줄을 잡아주고 놓는 견제 동작에 의해 미끼가 움직이면서 감성돔의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견제를 한 상태에서 감성돔이 미끼를 물고 돌아서면 찌의 어신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입질이 약을 때도 어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뒷줄을 견제할 때 원줄을 어느 정도 잡았다가 놓는 것이 좋을까요? 뒷줄 견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뒷줄 견제의 강약이나 방법은 수심, 조류 속도, 찌의 부력, 좁쌀봉돌 위치, 바람의 영향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수심에 따른 견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심이 깊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는 찌에서 미끼까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해서 견제를 해야 합니다. 수심이 깊은 포인트에서는 무거운 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약한 견제로는 밑채비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심이 10m 이상인 곳에서는 채비를 흘리는 도중에 3에서 5m 간격으로 찌가 원줄 저항 때문에 비스듬하게 누울 정도로 뒷줄을 잡았다가 놓는 견제를 반복하는 게 적당합니다. 뒷줄을 잡아주는 시간은 조류 속도가 빠르면 3에서 5초 정도로 짧게, 조류가 느리면 5에서 10초 정도로 길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견제를 하면 구멍찌가 조류에 밀리면서 찌매듭이 찌와 떨어져 위로 끌려오게 됩니다. 찌매듭이 구멍찌로부터 20cm 정도 떨어질 정도로 견제한 다음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채비를 흘리면 수심 깊은 포인트에서 가장 적당한 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너무 길게 견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찌와 미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하게 견제를 해도 미끼 선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뒷줄을 잡는 시간을 짧게 하고 간격은 자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뒷줄을 잡는 시간은 2, 3초 정도가 적당하고 찌가 2, 3m 흘러갈 때마다 한 번씩 견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수심은 얕은데 조류가 빠른 포인트라면 고부력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뒷줄 견제는 원줄을 잡았다 놓는 식이 아니라 릴의 베일을 젖혀놓은 상태에서 스풀에 검지나 중지손가락을 대서
원줄이 풀려나가는 속도를 조금씩 잡아주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방금 수심이 얕아도 조류가 빠르면 고부력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고부력질을 사용하면 수중찌도 무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빠르면 뒷줄을 견제했을 때 미끼와 미채비가 과도하게 떠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찌를 무겁게 쓰면 어지간한 견제에도 미채비가 빨리 떠오르지 않고 미끼가 움직이는 폭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력이 낮은 채비를 사용할 때보다 견제 시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견제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끼가 감성돔 눈에 띌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적당하거나 느릴 때는 정반대 상황이 됩니다. 조류가 느리면 뒷줄을 견제해도 미채비와 미끼가 움직이는 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력질을 사용할수록 뒷줄 견제를 했을 때 미끼가 움직이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줄에 잔존부력 제거용 좁쌀봉돌을 어떻게 물리느냐에 따라서도 견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조류가 빠를 때는 목줄에 봉돌을 무겁게 물리고 느릴수록 가볍게 물리면 됩니다. 목줄에 달린 좁쌀봉돌 위치에 따른 미끼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줄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에 각각 하나씩 좁쌀봉돌을 물리면 미끼가 움직이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목줄 중간에 좁쌀봉돌 하나를 물렸다면 미끼 움직임이 좀 더 커집니다. 좁쌀봉돌을 도래 쪽 가까이 물리면 미끼의 움직임이 더욱 커집니다. 견제에 따른 미끼 움직임을 크게 만들고 싶을수록 잔존부력 제거용 좁쌀봉돌을 돌에 가까이 달면 되는 것입니다. 미끼 움직임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잔존부력 제거용 좁쌀봉돌을 돌의 바로 밑에 물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중찌 형태에 따른 견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뒷줄을 견제하면 찌의 움직임은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미채비는 조류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수중찌가 클수록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작을수록 저항을 적게 받게 됩니다. 부피가 큰 수중찌는 저항도 크기 때문에 견제를 하면 많이 움직이고 날씬한 형태인 슬림형 수중찌는 조금 움직입니다. 수중찌보다 훨씬 작은 수중봉돌은 당연히 더 조금 움직입니다. 수중찌가 적게 움직일수록 미끼 움직임의 폭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심이 깊더라도 조류가 느릴수록 부피 큰 수중찌를 사용하고 수심이 얕더라도 조류가 빠를수록 슬림형 수중찌나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찌에 입질이 전달될 때 하는 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찌가 수면에서 깜빡거리거나 수면 아래 살짝 잠긴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99% 다음 세 가지 현상 중 하나입니다. 밑걸림이거나 잡어가 미끼를 따먹고 있거나 감성돔 입질이 약을 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성돔 입질이 약을 때입니다. 따라서 찌가 수면에서 깜빡거리거나 수면 아래 살짝 잠긴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면 감성돔이 미끼를 건드리는 예신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감성돔은 미끼를 보자마자 덥석 덮치기보다는 한두 번 먹이 가까이에서 탐색을 하다 천천히 삼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상황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입질 약을 때 본신을 유도하는 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찌에 약은 예신이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견제 방법은 조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낚싯대를 아주 천천히 당기면서 미끼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원줄을 잡고 견제를 하듯 당긴다면 감성돔이 이물감을 느껴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허무하게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천천히 당기면 낭창거리는 초리대가 완충 역할을 하므로 감성돔이 이물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때 감성돔이 먹이를 물고 있는 상태라면 초리대에 토도독 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런 느낌을 감지한 즉시 챔질을 하면 감성돔이 이물감 때문에 미끼를 뱉기 전에 바늘이 주둥이 주변에 꽂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찌가 깜빡거릴 때는 뒷줄을 당기는 것보다는 낚싯대를 살짝 당기는 견제를 할 때 갑자기 찌가 쭉 빨려드는 입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성돔의 입질을 더욱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작은 팁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뒷줄 견제는 원줄을 잡는 시간이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놓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잡았던 원줄을 놓을 때
미끼의 움직임의 변화의 폭이 클수록 좋습니다. 뒷줄 견제로 인해 원줄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원줄을 튕기듯이 한 번에 놓으면 견제로 인해 살짝 떠올라 멈춰있던 미끼가 순간적으로 텐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 미끼의 움직임이 한결 활발해지면서 감성돔의 눈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빠른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유인이란 미끼의 움직임에 변화를 줘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끼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심, 조류 속도, 찌 부력, 좁쌀봉돌 위치, 수중찌 형태 등을 고려해서 뒷줄을 견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비를 흘러가게 하는 것은 조류지만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할지, 그리고 미끼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만들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테크닉입니다. 뒷줄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